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제가 뭐 낙찰을 받아들인 사건은 아니고 그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상담 요청 왔던 그런 사건이에요. 작년 11월 8일 날 낙찰된 사건인데 부산 해운대에 제니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낙찰건이에요. 감정가 9억 2,700이고 최저가가 7억 4,160. 근데 낙찰가 8억 3,100. 근데 중요한 거는 단독 입찰이에요. 단독 입찰.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랍니다. 최저가 7억 4,160인데 단독 입찰이면 최저가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8억 3,100을 썼으니까 9천만 원의 그 갭 때문에 9천만 원을 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지옥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 감정가는 9억 2,700인데 시세에 비슷해요.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액이 낮아서 빚이 적어요. 취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일반 매매로도 나와 있었어요. 9억 2천인가? 아마? 일반 매매 나와서 좀 조정한다 하더라도 뭐, 그죠? 9억 1천? 이 정도 선에서 뭐 금매라도 그 정도거든요. 이 낙찰받은 사람들도 그 집도 구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시세 이거 입찰 준비하면서 시세 조사한다고 공인중개사 가서 매물 나와 있는 거 구경하다 보니까 한 집을 가니까 바로 경매권 그 집이더래요. 호실을 보니까. 그래서 집 구경도 다 했었고 시세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뭐 9억 2천이라고 생각하면 8억 3,100 하면 9천만 원이 싼 거잖아요. 그죠? 명도비, 관리비가 좀 많이 밀려 있었어요. 네, 그런 것까지 하더라도 그럼 8천만 원이 싼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최저가에서 하고 갭 9천만 원 때문에 머리를 쌈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런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은 불어가 할 방법을 찾아달라. 불어가 할 방법 없습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불이나 난다면 몰라도 그러면서 집 안에 뭐 화재가 난다든지 뭐 이러면 불어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위로를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도 옛날에 당한 일도 있고 그래서 위로를 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일반 매매도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매매로도 나왔다라는 거는 채무액이 적어서 일반 매매에서 빚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등기부를 가만 보니까 정말로 자세히 다시 봐도 얼마 안 돼요. 뭐 이자까지 해봤자 한 7억 얼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분들이 7억 얼마에 최저가선 언저리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7억 5천, 6천 정도에서. 그럼 누군가가 탐나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뭐 입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우연히 패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가만히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7억 얼마에 낙찰이 됐어. 시세가 9억 얼마인데. 원래 이쪽에 마린시티 쪽에 한 9억 10억 하는 거는 1억 정도 차이 나게 낙찰되는 게 통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통계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연히 일어난 것 때문에 병이 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욕심나는 사람은 갑니다. 소유자나 채권자를 찾아가서 낙찰이 7억 5천인데 나하고 뭐 8억 얼마에 하자. 그렇게 컨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좋죠. 전 소유주나 채권자나 안 그렇습니까? 7억 5천에 낙찰되는 것보다 뭐 급한데 어떻게 해요. 일반 시세대로 팔고 싶었지만 그걸 못하다 보니까 경매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겠다. 뭐 예를 들면 8억 5천에 하자. 뭐 자기는 이제 8억 5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경매가 아니고 8억 5천은 일반 매매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세보다 6, 7천만 원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소유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도 뭡니까? 7억 4천에 7억 5천에 낙찰되는 것보다 그죠? 8억 몇 천으로 거래하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하고 일 진행하면서 뭡니까? 바로 이 물건에 대해서 불허가 신청 경매 취하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1등을 해봤자 입찰 보증금 되돌려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억 얼마에 당신네들이 낙찰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8억 3,100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적정선에 됐으니까. 뭐 요즘은 부산이 이제 해운대 이쪽은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좀 잘 안 되고, 그죠? 대출 한도도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세 대비 약 1억 정도 싸게, 그리고는 한 10, 몇 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14억짜리, 이런 거는 한 2억, 아주 운 좋으면 더 그렇게도 되지만, 한 10몇 억 되면은, 그러니까 10억에서 10억에서 15억 사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억 5천, 2억 정도 싸게 낙찰되고,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지나치게 무조건 싸게만 잡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은 너무 싸게 받으면은 이게 내가 도리어 취하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싸게 받은 것도 아닌데도 저는 제가 낙찰받고 뒤집힌 적이 있어요. 울산법원에서 46명 중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매 인생에서 최고의 경쟁률이었어요. 46명. 그날은 뭐 기분 엄청 좋았죠. 그런데 뺏겼어요. 뭐 2등이 가서 그랬는지 3등이 가서 그랬는지 누가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뭡니까? 일반 매매 연결하면서 법원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보증금 찾아가라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는 늘 그 시세 조사를 잘 하시고 적정한 입찰가를 정해서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면은 2등하고 나하고 얼마 차이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런데 집착을 하니까 일부 경매 컨설팅들이 그 고객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2등을 넣는 겁니다. 가짜 2등을 만들어서 넣는 일이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 사건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좋은 물건을 얼마나 적정 금액 싸게 받았으면 그걸로 목적은 달성하신 겁니다.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